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을 진행하는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네. 이제 올해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단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맘때쯤이면 꼭 하시는 게 있죠. 송년회. 네. 지금 뭐 송년회 하시느라고 다들 바쁘실 텐데 밖에서만 송년회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여서 내년을 좀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안 좋겠습니까? 저희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도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 청정 생산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생각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전부 뒤돌아보면서 좀 결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 청정 생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네. 토론을 좀 하죠. 네. 네. 이제 뭐 기업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될 그럼요. 청정 생산인데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모두 4분 나와 계신데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의 김종각 국장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패널로도 몇 번 인사를 드렸었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영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편 쪽으로는요.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이병욱 박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자리로 기업을 대표해서 유한 킴벌리의 문국현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그동안 이 청정 생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일이었고 네. 또 그 개념 자체도 좀 어렵게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그 청정 생산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청정 생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예.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청정 생산이라고 이런 거. 아니요. 전혀 모르겠네요. 횟집이에요. 네? 횟집만. 횟집? 네. 정수기? 네. 들어본 것 같은데요. 뭐에 관한 거예요? 뭐, 다시마 뭐 이거 아니에요? 예? 다시마? 네. 청정 생산요? 네. 김? 김? 먹는 김? 네, 먹는 거 아니에요?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거 안 치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걸 의미하면서, 그러니까는 뭘, 다른 저기를 쓰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뭐 만들어서 생산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깨끗한 음식이요? 소비자들한테도 저는 깨끗한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 생산하는 뭐 깨끗한 물에서 뭐 생산해내는 거겠어. 그냥 물 생산하고 정화해서 하는 거 같은 거. 내일경제TV 21세기 경쟁력 청정생산팀은 지난 12월 명동에 있는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청정생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라는 문항에서 전체 67%가 보통이다의 응답, 매우 많다는 25%를, 무관심하다는 8%를 보여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정생산에 대한 물음에서는 겨우 36%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하지만 그중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불과 16%에 그쳤습니다. 그 밖에 국내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투자 정도에 대해선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절대적이었고, 단순히 경영자라면 환경에 투자할 의사가 있냐라는 물음엔 고려해보겠다가 50%, 반드시 하겠다가 49%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의식은 성숙돼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환경과 이를 지탱해주는 지름길은 청정 생산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네, 좀 실망스럽죠. 뭐 청정 생산이 뭔가라는 걸 하고라도 청정 생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64%나 되네요. 아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6%나 되는 분이 안다는 사실에 우린 주목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그래도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국내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네. 이런 것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저희가 불과 100명에 해서만 여쭤봤고 이 방식이 아주 전문적인 무슨 뭐 면접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내 이 청정 생산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디쯤 와 있다고 보시는지 전문
견해를 좀 들어보죠. 먼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부의 김종각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선진국은 이미 80년대부터 청정 생산 방법을 도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리우 환경회의, 그러니까 1992년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청정 생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이 청정 생산을 하는 방법을 법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좀 긴 이름입니다만은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관한 법률을 1995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이후부터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도 하고 기업의 투자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길거리에서 만난 일반 네. 시민들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은 그보다 훨씬 환경에 대한 또 청정 생산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만은 대략 64%의 기업이 청정 생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금 높은 수준, 낮은 수준 기업들 차이는 있어도 경영에 청정 생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네요. 네. 시민들이 그 100명이 여쭤봤을 때 64%가 네. 모른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기업은 64%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이병욱 박사님. 네,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개념 자체가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이슈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다가 또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인지도가 좀 낮지 않나. 사실은 청정 생산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오염 예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청정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다소 생소한 용어로 알려졌지만 그 역사가 한 10년 정도 용어만 본다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그렇지만 일반 산업계 혹은 전문가 그룹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인식도 됐고 또 구체적인 개발 성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망해주시네요. 사실 이 청정 생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뭐니 해도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대표적인 것인데 박영호 박사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시민들 국장님께서도 김종각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명욱 박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과 이제 업체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저희가 이제 청정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인식 변환에 대한 설문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변환도가 높은 쪽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청정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7%에서 참여한 이후에 36%로 바뀌었고요. 5배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기업의 전략적 입장에서의 청정 생산의 중요도, 이것도 참여하기 이전에 11%에서 25%로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정 생산을 위한 자원 투입, 이것도 4%에서 14%,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관심도가 18%에서 56%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환경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이 14에서 49%, 그 다음에 조직 전반에 걸친 통합운동, 이게 7에서 25%, 그리고 이제 보고 체계가 이제 최고 경영자까지는 되게 이제 안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고 경영자가 환경에 대한 이런 보고를 받기를 원하던 것이 7%에서 25%로 향상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참여하지 않은 업체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은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그렇습니다. 많이 예, 나요. 그리고 아마 아까 사장님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받는 분이 있으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네. 이분은 꼭 보고 받으실 분입니다. 교협 입장에서 유한 킴벌리 문국현 사장님. 저희가 보기에는 청정 생산을 어떤 원천에서의 자원 절약적인 소재라든가 또 설계라든가 어떤 공정을 개발하는 거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의 모든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이는 이제 아까 최고 경영자의 관심의 차이, 또 문화의 네. 기업의 문화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인식이나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앞서가는 기업들과 이익성이 아주 높고 평판이 참 좋은 기업들 보면 하나같이 청정 생산 기술의 선도주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선도주자를 곰곰이 보시고 이익률이 한 3, 4%포인트가 높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청정 생산 기술이 돼 있습니다. 네. 청정 생산하면 돈 번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러면 이 청정 생산 기술 사업의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 박영우 박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사업을 그 평가를 할 때는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 하면은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는 데서 그 사업의 성공 성패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에서 적용되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환경적 개선 효과, 그 다음에 경제적 그 이익이 어떻게 이제 창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 사업 성과를 그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방금 이제 그 문 사장님께서 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 그 기업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입니다. 다만 환경 문제가 들어오면서 전통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때에 노동 생산성과 자원 생산성에 포커싱을 했던 거를 초점을 맞췄던 이제는 자원의 어떤 그 재활용, 재사용, 그 다음에 자원 사용의 이제 저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초기에 이제 오염 예방이 들어오면서 cradle to grave라고 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청정 생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cradle to crave, 그러니까 그 circular flow economy, 순환형 경제 사회를 이루어 나가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달성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산자부 정부의 정책 목적이면서 또 그 정부의 그 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산자부의 이제 정책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업 성과를 그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책연구기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업경영연구소는 네. 어떻게 포스코 경영연구소 이병욱 박사님. 그래서 뭐,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해달라는 주문이시 같은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 우리나라 기술 개발,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인데, 좀 한계라는 것이, 기술 개발은 다 잘했다고 보는데, 일단 산업계 적용과 단계에 가서는 다소 좀 지쳐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정 경우도 기술 개발의 그 성과를 보면 뭐, 90몇 % 정도 성공률이 끝났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것을 산업에 적용해서 어떤 성과를 냈냐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가 지금 한 5,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화돼 가지고 금전적인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그 평가 잣대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보는데 네. 다시 말해서 사회, 경제, 환경이라는 세 가지 팩터를 동시에 놓고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잣대로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술 개발에는 상당한 꽃이다. 단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고 산업계 확산하는 이런 시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스타트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는 직접 기업에 그 활동하고 계시는 문국현 사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공하는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한국의 경우가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S&P라는 그런 그 지표가 이제를 발표하는 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93년, 99년 이 7년 사이에 환경 친화적이고 청정 생산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이익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떨까 이렇게 봤더니 약 3%포인트 내지 5%포인트가 높다고 나옵니다. 최대. 평균으로는 3%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50% 이상이 다른 산업보다 높다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반적인 기업에 번지지 못하는데 이 선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어떤 그 기술의 차이라든가 관심의 차이라든가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때 우리 그 신기술, 네. 청정기술의 수요, 시장도 있는 것이고 또 기술이 점점 가속적으로 발전된다고 봅니다. 이 문국현 사장께서 그 우리의 문제점을 살짝 지적을 해주시기 시작했으니까 세 분도 그런 그 맹점을 좀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또 보완하면 좋은지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포스코 경영연구소 이병욱 박사님부터. 뭐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역시 기술 개발 노력에 이제 포커스를 기울여 왔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산업계에 연결되는 고리라든가 그게 또 이제 산업계가 이 참여하려는 열의 혹은 또 이해도 이런 것들이
이 상대적으로 이제 같이 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 전자 다시 말해서 기술 개발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 다시 말해서 인식과 참여도가 좀 만족하지 수준이 못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그 를 좀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수한 사례를 좀 발굴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지금 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 가치가 진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산업계가 적극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더구나 나아가서는 중소기업까지 파급되는 그런 그 정책이 같이 합류돼야지 이것이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될 바는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그 수준을 소위 그 커패시티 자체를 한 발짝 더 높이는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그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충정생산에 스타가 필요하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산업자원부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역시 그 기업 쪽에 계시는 두 분께서 정말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업 쪽은 이미 그것을 사업화시켜서 돈으로 환산돼서 내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 잘 계산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정부는 조금 그런 점에서 이것이 과연 개발이 사업화로 연결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서 이것은 비단 이런 청정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결국은 기업의 이익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온 그동안의 기술 개발이 청기원을 통해서 한 청정 생산 기술이 사실은 거의 27배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아주 잘 평가됐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할 기술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아주 핵심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돌파하는 그런 계기보다는 개별 업체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치우쳤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핵심 기술에 좀 진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난 6년간 400억 정도 설비 투자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1조 원 정도 되는 산업자부가 가지고 있는 1조 원 정도 되는 기술 개발 또는 인력 개발 기술 인프라 이러한 사업을 바로 청정 생산과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것을 내년부터 저희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정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이면은 다른 기술에 비해서 좀 가점을 준다든지 우선순위를 좀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해서 모든 기술 개발 과제들을 청정 생산과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혜택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기술 개발이 각 분야별로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술 개발이 청정 생산을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이다 했을 때 우선순위를 둬서 그 기술을 먼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문 사장님 좀 더 맹점 지적하시고 보완하시죠. 이 청정 생산 기술이 재래식 기술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개선 정도일 때는 그냥 기업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에서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혁신적인 거가 개발됐을 때는 이 노동 구조라든가 산업 구조라든가 인력 또 교육 모든 데 이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기술을 하나 도입해 갖고 과거보다 자원 사용량이라든가 오염 부하를 한 7, 80%를 줄이는 기술이 나왔다.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때는 반드시 노동 소요가 준다라든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교육이 한다라든가 이 어떤 과거 기술에서 신기술로 넘어가는 데서의 교육이 관련되고 구조조정이 관련되고 여러 가지가 관련됩니다. 근데 기술 개발에만 신경을 이 전환기 관리라든가 인재 양성의 통합적인 접근을 안 하다가 보니까 정부 부처가 먼저 통합적이 아니에요. 교육이 통합적이 아니고 산학이 통합적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야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너무 제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환경에서의 최고의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나노 기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극세 밀입자 이런 기술을 하면 과거보다 이 원단위 소요량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효과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나노 기술 그리고
정보화 기술 같은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그것이 정부의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쪽의 예산을 현저하게 늘려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모든 변화는 최고 관리자들 기업에서는 대표이사 사장이나 회장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위 층들이 이거에 관을 가지고 직접 모든 용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문제점이라든가 비전을 국민과 함께 또 사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도 있었지만 역시 청정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김 국장님 아무래도 정부가 기업과 잘 이렇게 도와서 뭐 기술을 만들어도 기업과 접목을 시키고 자꾸 그래야 이게 실천적으로는 뭐 맞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이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보따리 끌으시죠. 이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이익으로 성과를 얻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청정 생산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사급 인력의 80%가 학교에 있습니다. 연구소의 10%, 기업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발전을 기하는 데는 결국은 대학교에 있는 인력을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그런 연계, 산학년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개발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무 학교가 교수가 있으니까 그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체제에서 기업이 정말 희망하는 기술이 뭐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되 그 개발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있는 인력을 많이 활용하자 해서 산업자원부로서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을 산학년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기업체가 봤을 때 학교의 교수님들이 그다지 도움을 못 줬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직접 대학교에다가 연구개발 자금을 주는 것은 총 기업이 쓰는 자금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연계를 시키고 학교에 관심을 높여서 그런 분야의 기술 개발이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좀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공정 개선을 위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냥 시시각각으로 따로따로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같이 공정 개선 또 기술 개발 투자 이렇게 같은 기업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또 기업하고 정부가 기업이 자발적 협약이라고 해서 이 스스로 이런 청년 기술 개발을 하려는 기업들과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좀 일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에 사실 3분의 1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기업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병욱 박사님의 말씀을 또 들어봐야겠죠. 저희는 정부 정책하고 실제 기업 현장하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툴을 좀 개발도 하고 그것을 기업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론이라든가 접근 단계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산업계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속성상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따지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이 관계가 협조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소위 녹색 구매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린 퍼체싱이라는 툴을 좀 큰 기업들이 가지고 그 툴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을 청정 생산과 환경 경영을 유인하는 연계고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박 박사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인바이러먼트, 이 환경에다 적용시키는 선진국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때 이 환경이라는 측면과 안전 보건 할 것 없이 기업 경쟁력 전반에 대한 문제를 이 소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툴로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국경 사장님도 방금 두 분이 얘기하셨듯이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의 청정 생산 경험을 협력업체들한테
확산하고 그것을 선도하는 이런 역할을 맡는 아주 좋은 구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예를 들면 노동부에 있는 이 교육 예산의 일부를 이 미래양적이고 청정예산 좀 더 많이 유인을 해오셔서 부처 간에 협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과기부라든가 정통부라든가 이런 데도 마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뭔가 시연센터, 신기술 시연센터가 널리 보급돼야 되는데 이런 시연센터, 디몬스트레이션 센터라고 그럴까 이런 거가 적고 그 다음에 그 신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인턴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할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환경교육 이것이 산자부가 또 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청정 생산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 네. 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는데요. 이병욱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청정 사업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인력 양성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원래 다른 일 했던 사람도 청정하고 연계시켜서 이제 영역을 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양성은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있어서 특히 교육이나 경영학 교육에서 청정 생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요즘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 그야말로 그 고급 인력이죠. 교수 네. 요원 이런 분들을 좀 더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뭐 분명히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정부의 그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니 김종각 국장님이 뭔가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물론 다른 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공계 인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네. 것. 이 점은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고, 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도 최대의 과제입니다. 우선 이 청정 생산하고 관련된 분야도 공교육이 아무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네. 이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환경 관련 학과가 매년 한 7,000명 정도 배출이 되는데 사실은 한 2,000명 정도만 한 분야에 실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과 학교의 공교육과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도 물론 있고 그리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개선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교육을 잘 시켜서 이게 뭐 이 청정 생산 분야는 공정에 대해서 각 산업 분야별 공정에 대해서 생산 공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공학 정도 전공 가지고도 네. 충분하지는 않고 그래서 어차피 이 사회교육, 재교육, 고급 인력 교육은 다소 정부하고 업계하고 학계하고 같이 해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러 개 뭐 국제기구하고 같이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조금 역점을 두면서 그리고 현장의 그 공정 지도하고 관련되는 분야는 저희가 국가 자격제도 같은 거를 만들면은 혹시 이 분야에 대한 또 그 전문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참 좋은 말씀이네요. 정말 참 반가운 말씀인데. 네. 자, 우리 청정 생산이 나아갈 바, 그리고 우리 청정 생산에 대한 기대, 어떤 게 있으신지 먼저 기업 대표로 유한 김벌리의 문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좀 여태까지의 이해 범죄에서 좀 더 확대해서 네.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나노 기술, 그다음에 정보화 기술이 포함되는 그리고 또 모든 산업,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모든 데 적용되는 그리고 정부의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학교가 산업체와 산업 협동하고 또 학교 내에서 학생 간 협력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청정 생산은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환경 보존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박영우 박사님. 네, 저는 우선 기업과 이제 정부 쪽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제 나온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김종각 국장께서 방향을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향후 산자부에서 지원이 되는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자원과 환경 요소를 고려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라든가 어떤 우선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그 방향이 제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는 그 과거에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동과 자원 생산성만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환경 문제가 그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기술 개발 단계에서 그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캐패시티 빌딩 쪽에 기업의 어떤 그 능력 배양 쪽에 그 정부에서 좀 더 인프라 구축 쪽에 많은 그 정책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사업 실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 정부 또 특히 이제 산업자원부의 그 청정생산 정책은 일단은 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바른 방향으로 이제 해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기업 쪽에서 우리 이제 문국경 선생님 같은 분은 일찍부터 환경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오셨지만 기업들이 아직도 이것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어떤 그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것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참여는 또 기업의 경영주 CEO의 그 확고한 의지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기업 쪽에다가 CEO들의 어떤 그 확고한 의지를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단순히 어떤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차원보다도 이것이 어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연구라고 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항상 어떤 연구를 하든지 자원과 환경 요소를 고려한 그러한 연구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엔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이병욱 박사님 의견을 좀 청청해볼까요?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그 산업 발전이 전통적으로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소위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과 그 부응하는 기업들의 노력,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네. 그렇다면 그 내부적으로 바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측면과 청정 생산이나 환경 경영을 통해서 내실을 하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면 여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또 부응하고 서로 상호 교류가 됐을 때 아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종갑 국장님 나오셨죠? 문 사장님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정부가 이런 모든 가용한 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가 이런 제한된 자원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일관된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보면 환경하면 오염 배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도의 인식이고, 청정 생산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그러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어차피 지금 도하 아젠다, 그러니까 앞으로 뉴라운드 협상에서 이러한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 같이 무역을 하고 수출이 GDP의 50%가 넘는 그런 나라에서는 결국 국내에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도 물론이지만 우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환경 요인이 우리 수출의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도 노력하고 기업체도, 아까 CEO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그러한 CEO의 관심이 기업의 이러한 투자 결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동안 MBN에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의 김종갑 국장님께서 상당히 아주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정생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발전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유익한 토론 시간이었죠? 예. 자, 나와주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1세기 경쟁력 청정생산, 이제 모두 마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21세기 경쟁력 청정생산은 프로그램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화두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동안 환경보호라든지 또 청정생산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환경과 관련해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인간도 살 수 없다, 이런 네. 말입니다.
우리가 청정 생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을 나날이 낫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발전 잊지 마시고요. 그동안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